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아닌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보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성격상 제가 이제 조금은 그래도 약간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하지만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특히 최근에 또 우리 메이커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독해 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초보분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도 이렇게 질문 올라오는 걸 보면 좀 초보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컨텐츠가 가장 없는 게 초보들의 맞춤형 컨텐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식에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보기가 편하지, 우리 흔히 말하는 주린이 분들은 조금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한번 초보 강의 영상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리고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차트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또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차트와 관련돼서 좀 초보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전에서도 좀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팁을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주 기본적인 차트, 특히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관련 종목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골든크로스를 데드크로스를 알기 전에 먼저 이 주가에서 정배열 구간이다, 역배열이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배열과 역배열은 뭐냐, 요거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면 요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캔들, 이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캔들이고 요게 주가고, 그러니까 요 캔들 밑으로 제일 바로 밑에 단기 이동 평균선, 말 그대로 짧은 거죠. 흔히 말하면 예를 들면 한 5일선, 그 다음에 중기 이동 평균선, 대체적으로 21선이라고 보십시다. 그 다음에 요 바로 또 21선 밑에 장기 이동 평균선 한 121선이라고 봅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바로 밑에 단기 이동 평균선, 또 그 바로 밑에 중기 이동 평균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정배열이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배열이 왜 이제 시장에서 좀 좋냐? 정배열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우상향을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5일 동안 주가의 평균적인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주가가 5일 평균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자, 5일 전에 산 사람들은 손해 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20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 평균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선으로 그은 거고, 그러면 이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라는 말은 20일 전에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60일은 60일, 아까 방금 60일의 평균, 60일 이전에 산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았다. 120일선은 그런 거고. 이해되시죠? 요렇게,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주가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5일선 위에 있다, 이렇게 정배열이 있다고 하면 이 주가,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물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웬만하면 물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또 하나, 이 매물대가 많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매물대가 없으니까 가볍겠네? 그러면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되어 있으면 여기 지금 밑에 깔려있는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들이 나중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차트를 많이 배울 때 21선 지지, 61선 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21선, 61선, 뭐 121선 이럴 때 위치에 왔을 때는 한번 매수세가 더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지선으로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여기서 떨어지려고 하면 한번 5일선이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또 무너진다 하더라도 또 바로 밑에 중기이동선이 또 한 번 더 지지 역할을 합니다. 또 무너져도 요 밑에 장기이동평균선이 또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지지선을 겹겹이 쌓고 있다 보니까 정배열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락하는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더딜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이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악재가 나오고 이러면 한 방에도 다 그냥 음봉 나와서 깨질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면 정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그럼 역배열 구간은 뭐냐? 정배열의 반대죠.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 바로 위에 단기이동평균선, 그 바로 위에 중기이동평균선, 그 바로 위에 장기이동평균선 거꾸로 돼 있죠. 이걸 바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정배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정배열에서 딱 설명드렸는데 정배열에서 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이해됐죠? 그러면 반대로 역배열에서는 주식을 투자하면 될까요? 힘들겠죠. 왜? 여기 정배열에서 그러니까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유가 역배열이면 완전 반대로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 볼게요. 주가가 역배열이다라고 하면 5일선, 이게 5일선이라 치고 이게 21선 치고 이게 61선이라 칩시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5일 전에 산 사람들은 다 물렸어요. 5일 이 종목을 5일 전에 산 사람은 물렸어. 수익 난 사람이 없다는 거고. 자, 21선 20일 전에 산 사람도 물려 있어요. 장기는 60일선 60일 전에 산 사람도 물려 있어요. 아까는 반대죠. 손해를 본 사람이 없어. 이거는 다 지금 웬만하면 다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이 종목이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말 그대로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정배열 구간에 요 이평선들은 다 지지선 역할을 하지만 역배열 구간에서의 이 이동평균선들은 다 매물대로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면 5일선이 걸리죠. 내 5일 전에 산 사람이 손해봤다가 본전에 온 거죠. 그러면 야, 본전에 털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저항이 맞고 내려오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뚫었어요. 그럼 뚫으면 21선. 이것도 저항이 걸리는 겁니다. 20일 전에 산 사람은 본전이 왔으니까. 그럼 나 본전에 나 팔래. 매물이 또 나오겠죠. 자, 이것도 억지로 또 뚫었어. 그럼 또 위에 또 61선이 또 있죠. 그러면 또 저항입니다. 60일 전에 산 사람들. 만약에 이게 120일이면 120일 전에 산 사람들은 이제 본전에 온 거예요. 나 나름 오래 투자했는데 이제 드디어 본전 왔다. 팔래.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은 올라올 때 상승이 계속 해야 안 되겠죠. 왜? 계속 매물대에 맞으면서. 물론 뭐 이것도 아주 좋은 호재가 나오면 뭐 다 말아먹고 올리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역배열 구간에 있는 주가는 좀 올라오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요렇게 일단 요 기본적인 포인트를 일단 알고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 크로스는 뭐냐? 자, 그림으로 설명되면 요겁니다.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크로스하는 때, 아이고, 크로스하는 걸 보고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크로스 하면 뭐다? 이게 데드 크로스입니다. 느낌으로 봐도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 알겠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 알겠죠? 골든 크로스가 좋은 거고 데드 크로스가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골든 크로스는 지금 장기 이동평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주가라는 것 자체가 단기 이동평균선과 가까이 붙어 있겠죠. 주식이 여기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아까 역배열 구간이잖아요. 요게 요 구간이 뭐라 그래서 이게 매물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힘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주가가 위에 있었잖아요. 위에 있던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다? 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나중에 매물대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는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인 거고요. 데드크로스는 주가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모든 게 다 골든크로스고 데드크로스냐라고 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골든크로스 중에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진성이 있고요. 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 여기 보면 가성 골든크로스고 이게 진성 골든크로스죠. 자, 이건 똑같이 단기이동 평균선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어쨌든 뚫고 올라온 건 맞아요. 똑같이 뚫고 올라온 건 맞죠. 그런데 가성 보세요. 가성 골든크로스랑 진성 골든크로스의 차이가 뭡니까? 딱 보면 중요한 건 가성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내려오고 있는 구간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과 크로스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건 뭔 이야기냐면 주가가 어쨌든 계속 흐름 자체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순간 잠깐의 이슈로 단기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내 다시 이렇게 매물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 진성 골든크로스는 보시면 장기이동 평균선도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매물대도 소화해 나간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단기전 이슈가 세게 붙으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이동 평균선 또 우상향, 단기이동 평균선 또 우상향 됐다. 이 말은 주가의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성 골든크로스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데드크로스도 동일합니다. 가성 데드크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성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딱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이동 평균선은 살아있어요. 근데 단기이동 평균선이 지금 떨어졌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걸 하향 돌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방금 이야기 보신 것처럼 장기이동 평균선 살아있어요.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 주가의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닌데 단기적인 뭔가 수급이라든지 뭔가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지지선도 좀 많이 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오히려 눌림목 매매를 해보는 것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매수의 관점이다. 왜냐면 추세가 안 바뀐 상황에서 수급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단기 이슈에 흔들렸으니까 이거는 가격 할인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진성 데드크로스는 좀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추세도 장기 이동 평균선도 이미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근데 단기 이동 평균선도 빠르게 내려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추세는 무너졌어요.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더 강하게 빨리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주가가 조정 준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왜? 여기서 매수해도 올라오면 여기 또 매물대가 쌓이고 이렇게 하락 채널을 거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럴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이렇게 장기이동 평균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뚝 떨어지면 이거 어차피 추세가 안 막혔네. 요 밑에 지지선이 더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럴 때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골든크로스도 동일하겠죠. 만약에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기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단기이동 평균선만 살짝 올랐다. 이때는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물려있으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죠. 오히려 매도의 관점에서 잡는 게 맞고요. 골든크로스는 진성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올라오면 여기서 또 매수다.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찾냐라고 하시는데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HTS가 다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HTS에 이렇게 보시면 요 위에 보면 메뉴판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종목 검색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증권사들도 대부분 HTS가 거의 대부분 같은 기반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목 검색이라는 메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HTS를 만드는 회사가 관리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 한 두 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 두 개 회사에서 자꾸 대부분 이제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이 업데이트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또 UI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바꿨어. 근데 이 UI가 다 달라. 그러면 증권사 안 바꾸겠죠. 그러지 않고 불편하잖아. 인터페이스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엄청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는 내가 바꿨을 때 되도록이면 이게 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쨌든 증권사들은 HTS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신 거 종목 검색을 눌러보시면 요 쭉 밑에 보면 종목 Q 클릭 검색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다른 증권사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얼추 다 비슷한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이름으로. 종목 Q 검색, 종목 클릭 검색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가시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표 검색이라는 게 있죠. 여기 지표 검색. 요 지표 검색을 클릭해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평 골든 크로스라는 게 나오죠. 그 뒤에 보면 20, 60, 5, 20 이거죠. 이건 뭐다?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이건 약간 중기 추세적인 방향성이 전환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이건 뭐겠습니까? 단기니까 이거 단타기 흐름이 좀 좋겠다. 추세적인 변환보다는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의 분위기 전환 정도는 나오는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추세를 바꾸는 종목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난 단타 좀 해보고 싶다라 하면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종목을 검색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참고로 21선, 61선은 좀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요걸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클릭을 하면 자, 오늘 요게 발생된 종목들이 쭉 뜹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거래량이 너무 적은 걸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래량을 눌러서 거래량 많은 것부터 쭉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성호전자가 오늘 21선, 61선 크로스가 됐네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빨간 선이 21선이고요. 연두색이 61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죠.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거는 봐도 진성 골든 크로스가 맞네요. 왜냐면 61선 장기 이동 평균에서 옆으로 누웠어요. 그래서 약간 우상향 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21선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진성 골든 크로스가 맞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몇 개만. 뭐 동일 철강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철강 같은 경우도 한번 쭉 보면 이것도 지금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 근데 이것도 이제 막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61선이 옆으로 누웠다가 살짝 들어주는 과정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진성 골든 크로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뭐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사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 하나 한번 봐보긴 할까요? 저는 LS 전선 아시아를 좋아하거든요. 전 전선주 좋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주 관련 쪽에서 전선주, 전력기계 관련 종목들 괜찮게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LS 전선 아시아가 오늘 21선, 61선 골든 크로스가 났네요. 근데 이건 좋네.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지금 역배열 구간이었네요. 보이세요? 이게 121선, 분홍색이. 이게 61선. 이게 21선. 이게 5일선이에요. 한동안 계속 역배열이었어요. 역배열 구간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계속 매물을 맞잖아요.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주려고 하는데 뚫고 가는데 또 121선에 맞았어요. 매물대가 나오니까. 또 결국 눌려주는 모습.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물대를 맞으면서 옆으로 이제 매물대 소화해 나가면서 옆으로 평평하게 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기간 조정이라 하거든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들어주면 오히려 주가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역배열 구간. 그리고 이것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 여러분 보이시죠? 61선이 여전히 누웠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21선에 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가성 골든 크로스니까 이거는 조금 더 앞서 봤던 종목들보다는 약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LS 전선 아시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나온 거고 기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특히 요즘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투자도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런 공장들 이전도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풍력 발전을 또 많이 지금
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을 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기다리셨다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요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초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응이 좋으면 이것 말고도 쭉쭉쭉 계속 초보 강의를 계속 진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에 또 저희 또 유익하셨으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